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원포인트 레슨은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열어보시죠. 일상에서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이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함께 알아보시죠.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NCC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유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님, 일단 석유화학 업종이 좀 낯선 분들은 NCC라는 단어도 좀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쓰는 플라스틱, 이 석유화학 제품이 소위 얘기해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초 석유에서 이걸 막 분해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이 되기 전에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탄에서 뽑아내는 방법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크루드 오일, 원유에서 분리해낸 납사, 나프타라고 하는 것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뭐 톨루엔, 벤젠, 자일렌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NCC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크루드 오일에서 나프타를 분리해서 나프타에서 그 큰 탑에서 분리해내는 형태, 이걸 이제 우리가 NCC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NCC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천연가스도 없고 뭐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은 천연가스에서 에탄을 바로 분리해서 에탄 크래커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석탄이 많으니까 석탄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다 탄소하고 수소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 NCC가 에탄 크래커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이건 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 네.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리포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열어보시죠. 네, 러시아의 납사라는 키워드부터 있네요. 네, 일단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NCC 업계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유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 납사를 그동안 많이 썼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탄 크래커에서 분리하느냐, 그다음에 나프타 크래커에서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두 번째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체들이 누가 있느냐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함께 열어보면서 석유화학 업종 전망 세워보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국내 NCC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 시장이 이란산 원유를 싸게 조달하면서 이 원가 가격 경쟁력에서 이 우위를 점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러시아 납사 조달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건데요. 러시아 납사가 왜 문제인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일단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대만으로 공급하고 있는 납사, 원유의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수많은 물량을 보냈다가 그 유럽으로 보내는 물량들이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차단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아도는 물량을 어딘가로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중국, 대만, 인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실제로 제조 가격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납사를 받지 않은 한국과 유럽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유럽의 에탄 크래커나 NCC들도 다 망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관련된 그림으로 볼게요. 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지금 납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수입하는 비중에서 한때 러시아 비중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가 넘어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로 수준으로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싼 국가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부담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납사를 비싼 걸 쓰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2023년, 2024년에
수익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갔던 건데요.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 이슈로 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가격이 싼 러시아 납사를 다시 사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살 거라고 그쵸. 보거든요. 이 어떤 정부 쪽에서 확실하게 제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 납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 이슈는 우리가 당장이기보다는 적어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이런 요인들이 혹시라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트럼프 위기 출발과 더불어서 하나 살펴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납사 수입 제고로 인해서 과연 군대 석유화학 업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2025년 트럼프 2.0 행정부 내에서 저희가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도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추가 제재도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만 천연가스가 18% 넘게 급등했는데요. 한 달 새 1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천연가스 자체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리면서 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기이하게도 NCC 마진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자, 왜 그럴까 관련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막대 그래프는 나프타하고 에탄의 스프레드입니다. 나프타 가격과 에탄 가격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NCC의 이익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과 가스 레이쇼, 그러니까 석유 가격과 가스 가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오일가스 레이쇼가 올라가면 나프타하고 에탄 스프레드도 확장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에서 뭘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지금 에탄 크래커들은 천연가스에서 에탄을 그쵸.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그들도 에탄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물량들을 생산해내고 전 세계로 뿌리고 있던 건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탄 크래커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NCC 쪽과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NCC 쪽에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유가는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안정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이 레이쇼가 바뀌고 나프타하고 에탄의 스프레드가 변화하게 되면 그러면 국내 NCC 업체들의 수익성도 일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싼 러시아 원유를 갖고 와서 상대적으로 마진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지금부터 타진해 봐야 되고 국내 업체들의 보통 가격이 다 뭐 PB 0.2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20%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제품들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것들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뭐 국내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이슈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슈를 처음 보고 나서 아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만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원유에서 우리나라가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천연가스로부터 에탄 크래커를 뽑는 가격들,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춰진다라면 우리나라도 내년에 조금 승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의문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내년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지 좀 꼽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긍정적이지만 네. 전부 if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된다면이라는 네. if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100% 장담은 힘듭니다. 일단 러우 전쟁이 정말로 빨리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다운으로 가고 있는 부정적 이슈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좋아지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체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 이슈가 나타났을 때 플러스 알파 효과가 더 클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과 SO일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이미 스페셜티라고 해서 범용 제품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범용 제품들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특화된 스페셜티 제품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중동 업체들이
이런 범용 제품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LG화학의 여수 산단이나 이런 걸 좋은 가격에만 잘 팔 수 있으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스페셜티로 이익은 크게 내고 기존에 자신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유 시설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시설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올해 초부터 계속 여수 산단에 대한 매각 이슈가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 그냥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 무언가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름 현금 여력이 있고 이쪽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중동의 문제는 뭡니까? 돈도 있고 그렇죠. 원유도 싸게 공급할 수 있으나 문제는 노동력이 없죠. 그래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중국을 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S-오일의 대주주 누굽니까? 아람코거든요. 그래서 아람코에서 가져오는 원유에서 실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여기가 대규모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라자일렌 같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이 투자한 샤인 프로젝트는 예전처럼 범용 제품들만 만드는 쪽이 아니라 범용 제품의 생산도 있지만 스페셜티 쪽에 좀 더 중심축을 두고 만들어낸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석유화학 단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이 석유화학 단지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칫거리란 말이죠. 이거를 지금 팔 수도 없고 그쵸. 구조조정을 마구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이슈가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설비 중에 일부를 만약에 외곽으로 팔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이 설비 중에 일부를 이미 스페셜티로 많이 바꿔놓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이 그동안 안 좋은 이슈들만 쭉 있었지만 네. 그 싸진 가격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는 긍정적 이슈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점과 두 번째 문점을 좀 들으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종목명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커졌을 것 같아요. LG화학과 S-오일 두 가지 기업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진입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근데 두 종목보다 가격이 너무 싼 상황입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전지와 결부돼서 오늘 2차전지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 LG화학의 그 전구체라든지 2차전지 부분은 앞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LG화학도 스페셜티로 그만큼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제품의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소위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좋아진다면 LG화학의 메리트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S-오일은 샤인 프로젝트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원 회사인 아람코의 자금 여력이 충분한 데다가 사우디가 본국에다가 해당 설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S-오일의 그 울주단지, 울산단지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끌어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흐름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까지 함께 내려보시죠. 저희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일단 러우 전쟁이 마무리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협상도 시도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위기가 출범하는 1월 이후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되면서 스페셜티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종목, LG화학과 S-오일을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보자. 매수의 시기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업황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휘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